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야후에 게재되어 있는 현대 비즈니스 고단샤의 웹미디어가 대선 직전 문재인과 이재명이를 아주 혹독하게 평가한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은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임기 끝날 때까지 결국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은 취임 직전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청와대의 권력중심 현상을 비판하고 이를 타파하기로 국민과 약속했다.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5년간 정치, 경제, 사법, 권력을 전부 독점하고 멋대로 군림하는 독재를 통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분열시켰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한국 사회의 만성적 문제점이자 비극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 역사학자 아서 슈린더가 닉슨 행정부 분석에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행정부 권한이 입법, 사법부를 압도해 삼권 분립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대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비판이었다. 한국 역대 대통령은 여당 내 반대파에 등을 돌려왔다.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장악하고 수직적으로 당정부 청와대 관계를 지배해왔다. 그런 1인 독재 체제에 비판해온 것이 문재인이었다. 그러던 작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스스로 제왕이 되었다. 중국이나 북한 못지않은 독재 체제, 독재 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직선제와 단임제를 개선하는 4년 중임제를 약속했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임기 중 여러 부정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사법부의 여당 인사를 박아넣어 부정 의혹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의 보수 야당이 보는 문재인의 게이트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부정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이 있다. 참고로 현대 비즈니스 고단사 미디어 웹 기사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빠져 있습니다. 친문 인사가 다수 포진한 이건들의 재판은 문재인 일당들이 장악한 검찰과 재판부가 기소를 담당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없었다. 문재인 일당들은 각 부처에 배치되어 수사와 감찰을 유야무야로 만들었다. 명백한 법치주의의 붕괴였다.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허위사실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 보도기관 운영을 정시시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다.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권력을 수사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인 검찰과 언론을 자신의 손안에 넣고 지배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민생경제와 외교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아들내미 문준용과 딸내미 문다혜 관련 정부 특혜 지원에 수많은 부정 의혹이 발생했고 마누라 김정숙이는 청와대의 숨은 권력자로 김정숙 라인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다. 최근에는 김정숙 씨의 의성 비만으로 한국인 세금 수억 원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한국 국민은 낙담했고 청와대의 거짓말과 허영의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참고로 현대 비즈니스 고단사 미디어 웹 기사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김정숙 옷값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대출을 막고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임금 상승을 견디지 못했고 근로시간을 제한해 원활한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겼다. 그런 문재인이 북한의 머리를 숙이고 평화 외교를 표방했지만 핵실험과 ICBM 재가동을 선언한 북한과의 관계는 이전 정권보다 악화되었다.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부정한 온상인데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한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생산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의 리스크가 높아졌다.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은 정부 주도에 의한 다양한 부정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쓰인 돈이 22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그 4배의 예산을 들여 고작, 임시직, 계약직 등 사기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문재인파 좌파이권 카르텔을 만드는데 해당 예산이 쏟아졌다는 지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K방역이랍시고 자화자찬하다가 미숙한 대응과 매일같이 바뀌는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거나 폐업 위기에 몰렸다. 백신 패스 등의 도입으로 반강제적으로 접종시킨 코로나 백신이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없었고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는 국민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모른 채 했다. 백신 접종률은 92%에 달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200만을 넘어 연일 1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속출한다. 그 와중에 문재인을 잇는 이재명 후보는 권한을 분산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총리의 관료 추천 보장, 감사원의 국회의전을 약속했다. 5년 전 문재인 정권과 똑같다. 이재명이는 현재도 전과 사범으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형수욕설 파일 및 여배우 스캔들, 조직폭력 관여설 등 지자체장으로서도 부족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도 기본소득, 무료수당 등의 매표 행위에 반민주주의적인 공산주의 좌경 포퓰리즘 선동 슬로건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대선 기간 중에도 대장동 게이트와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대통령 선거라고도 한다. 과연 유권자는 검증된 최악의 후보자에게 표를 줄까?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또 제왕적 대통령을 넘은 독재자 대통령이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할 뿐이다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